안녕하세요. 대한개원의협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병원 맛집 닥터우동TV 제 9번째 시간 이비인후과 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대한수면호흡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DMC 하나이비인후과의 최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수면의원의 하영민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수면 무호흡, 코, 목부터 점검하세요란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벌써 질문이 좀 올라오셨는데 정자세로 하늘을 보고 자면 코골이가 심하고 옆으로 자면 코를 안 곤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하게 이런 경우는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항상 옆으로만 잘 수가 없고요.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바로 자다가 옆으로 자다가 하는데 바로 잤을 때 수면 무호흡이 발생하거나 코골이가 있으면 당연하게 수면 무호흡이 얼만큼 심한지 검사를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재밌어 할 동영상을 먼저 준비했는데요. 코골이가 아주 좀 심한 분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사운드 들리시나요? 네. 코를 고시다가 숨을 멈추는 시간까지 나와 있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코를 고시다가 아예 숨이 안 쉬는 시간이 있으시다가 다시 코를 고시면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이분이 이제 검사를 잘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양압기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조용히 아기처럼 이제 새근새근 자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치료 성적을 보면 양압기 사용 전에는 시간당 약 50번 정도의 수면 무호흡이 발생을 하셨는데요. 양압기를 사용하고 나서는 시간당 거의 수면 무호흡이 잡히지가 않는 것을 치료 성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시는 시간도 굉장히 매일 잘 쓰고 계시고 양압기도 잘 새거나 이런 거 없고 딥슬립 인디케이터로 해서 환자가 얼만큼 잘 자는지 보는 지표인데 이것도 거의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수면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수면 질환들에 대해서 하 원장님이 잠깐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이건 국제 수면 질환 분류 기준인데요. 여기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우리가 제일 위에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은 나는 숨 쉬려고 노력을 하는데 위에서 어딘가가 막혀서 숨 쉬지 못하거나 숨이 줄어드는 그런 무호흡증을 말하고, 중추성 수면 무호흡증은 고도 차이나 여러 가지 심장이나 뇌 문제로 숨 쉬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겁니다. 숨 쉬려고 노력을 안 하면서 숨을 안 쉬는 무호흡증. 저환기 증후군은 환기 능력이 떨어지면서 비만성 저환기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산화탄소가 좀 쌓여 있는 그런 질환을 분류가 되고, 저산소증 장애는 산소가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골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위에 빨간 박스에 있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 주로 얘기할 내용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폐쇄성, 나는 쉬려고 하는데 어딘가 막힌다. 어느 부위가 막힐까요? 숨을 쉬는 길이 코부터 폐까지 들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그럼 막히는 곳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양압기를 쓸 수 있을까? 그냥 쓰면 막히는 데가 뚫릴까? 오늘 이런 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병원에 가면은 이비인후과뿐 아니라 다른 수면을 하는 병원을 가면 가장 쉽게 하는 게 이제 입을 벌려서 목을 보는데요. 과연 이런 걸로만 이제 막히는 데를 확인할 수 있을까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사실은 막히는 거를 다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확인하는 것이 입을 벌려서 혀를 내밀고 봤을 때 편도와 구강 구조물이 다 많이 보이는지 아니면 반 정도 가리는지 적게 보이는지 다 가리는지 이런 것만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입을 벌려서만 보는 거 말고도 어떤 방식으로 막히는 데가 있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오셨는데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에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비만이 있는데 본인은 마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심하게 코를 고신다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만이 수면을 악화시키는데 가장 큰 팩터 중에 하나지만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동양인에 흔하고요. 이거는 이제 구조 때문인데 이따가 나올 텐데 이제 목의 뒤쪽 부분이 굉장히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이 찌지 않아도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구조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말라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우선 아무거나 하시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면 숨 쉬는 길이 이제 비강에서부터 비인강, 구인두, 하인두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어느 부분이 한 부분이 막히는지 두 부분이 막히는지 여러 부분이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을 멀티레벨 디지즈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이 막힐 수 있다. 그래서 각 부위부터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레벨 1 제일 위에는 이제 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콧구멍부터 시작을 해서 공기가 이제 코 뒤로 넘어가면서 코 뒤쪽 벽을 비인두라고 하는데 그까지 공간, 저 빨간 박스 공간을 이제 코 부분 어디가 막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에서 생길 수 있는 일. 화면에 보이는 화면의 왼쪽 그림은 반대입니다. 환자분의 오른쪽 코고 오른쪽 그림은 왼쪽 콧구멍이고 화면 화면 왼쪽에 있는 여기 그림에서 우측 부위 지금 커서가 가 있는 곳이 비중격이라고 하는 가운데 연골인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비중격이라는 구조가 결론적으로는 앞쪽에서 왼쪽,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좀 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나오지가 않죠. 코가 많이 막힐 수 있겠고 코뼈가 휘었어요. 비중격 만곡증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뭐 유전적으로 좀 타고나는 경우도 있고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뭐 약간 미세한 상처들이 코를 과정에서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외상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코의 막힘이고 이분은 이제 코 분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우리 축농증 있어요. 감기 후에도 많이 오는데 이런 경우에도 코가 굉장히 막히고 붓기 때문에 코막힘이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비중격 만곡증하고 축농증이 있겠습니다. 보비동염이라고 하고 또 케이스 좀 보시죠. 네. 재밌는 케이스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9살의 남자 아이고요. 타 병원에서 이제 코 막힘이 있고 너무 이제 코골이가 있고 입으로 자꾸 숨 쉬고 잘 때도 입 벌리고 자고 뒤척이고 이래서 코가 막히는 거에 대한 비압력을 한참 동안 오랫동안 먹었고 그 병원에서 이제 알러지 테스트도 했는데 진먼지 진드기랑 고양이랑 곰팡이 등에서 알레르기가 나온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너무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이제 저희 병원에 대학병원 가기 전에 편도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받아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내원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강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냥 내시경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코가 안 막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목 안을 봤을 때도 편도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내시경을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서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고름이 섞인 코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술 없이 항생제를 약 2주 정도 복용을 하니까 바로 다 좋아져서 깊게 자고 코로 숨 쉴 수 있고 많이 해피하게 끝났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이 경우는 32세 남자분이신데 타 병원에서 이미 또 2년 전에 양압기를 사용하다가 코피가 자꾸 나고 불편해서 못 쓰시겠다고 중단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이제 양압기를 안 쓰니까 점점점 너무 심해진다. 그리고 본인도 이제 뭔가 몸에서 안 좋은 거를 느껴서 다시 양압기를 사용해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코를 그냥 봤을 때는 이제 조금만 휘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비강 점막 수축제를 사용해 가지고 코를 넓히고 봤더니 코표가 엄청 휘어 있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CT 소견상 보시면 이쪽 오른쪽 왼쪽 거꾸로 보이는 건데 이쪽으로 우측으로 좀 심각하게 많이 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잘 마쳤고요.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코 숨쉬는 길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양압기를 썼을 때도 코피도 안 나고 굉장히 본인 만족도가 높은 케이스가 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분 42세 환자분인데 이분도 5년 전쯤에 양압기를 사용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못 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시경을 봤을 때는 코살이 양쪽 다 그냥 부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강 점막 수축쇠를 사용해서 안쪽을 깊게 관찰을 했을 때 오른쪽 왼쪽인데 좌측으로 코뼈가 심하게 휘어 있는 거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T를 같이 찍어서 얼마큼 휘어 있는지 수술이 꼭 필요한지 이런 걸 보았고요. 그러고 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양압기를 쓸 수가 있었고 양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수면 지수 자체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산소 포화도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졌는데 양압기를 쓰면서 이제 수면 무호흡도 거의 다 없어지고 본인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64세 남자 환자분인데 코에 이제 물혹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혹인데요. 이 혹 때문에 축농증이 생겼고 이렇게 혹 때문에 축농증이 생긴 경우는 수술 없이는 거의 해결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양압기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막힘 양압기 사용이 좀 힘든 분들은 코막힘만 계속 내도 양압기 사용이 매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코골이 같은 수면 질저가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액티피드 같이 비강을 넓혀주는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하 원장님 어떠세요? 이런 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액티피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네, 봤습니다. 맞습니다. 많죠. 액티피드만 주세요 이런 분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코 막히면 수면 질저가 떨어지죠. 코 골고. 그래서 도움은 될 텐데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코 말고도 다른 원인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젖, 후두까지. 아니면 뭐 이게 그래서 다른 원인이 같이 동반돼 있어서 해결이 다 안 되는데 약만 계속 드신다면 비강 수축제라는 약이 그렇게 뭐 연속해서 오래 먹으면 좋지는 않고 내성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 코만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효과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다른 원인도 좀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왜 코가 막히는지를 조금 찾아서 관리를 해주면은 굳이 비강 점막을 이제 넓혀주는 약을 먹지 않아도 코 관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좀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를 먼저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고 다시 방송으로 넘어가면 하 원장님 한번 이런 경우에 그러면 지금도 검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이비인후과 다들 가보셨으면 한 번씩 해보셨을 검사입니다. 먼저 코를 봐야 되니까 비강이라는 공간을 봅니다. 내시경을 많이 보고 내시경상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점막의 색깔,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강 공간의 물혹 정도를 확인하시고 이제 그런 보이는 것만뿐만 아니라 이제 체질도 중요합니다.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 뒤에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비강 통기도 검사는 이제 코 저항을 보는 겁니다. 코의 모양, 저항을 확인해서 코막힘 정도, 원인 부위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제 부비동 쪽이나 골격적인 부분을 확인할 때 엑스레이, CT까지도 많이 찍게 됩니다. 알레르기 검사 이거는 피부 반응 검사인데 보시다시피 그 피부에 항원을 올리고 살짝 상처를 내서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는 겁니다.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이렇게 발적이 크게 올라오고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데요. 이 반응은 민감도가 굉장히 좋고 정확도도 좋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다시피 등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사 개수, 항원의 종류가 좀 제한이 되고 또 피부 질환이 있다거나 먹는 비염약을 먹고 왔어요 이러신 분들은 이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피부 이 반응은 약물의 영향을 좀 받아요. 그런 제한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 건 피검사죠. 피검사를 통해서 총 IgE 수치를 확인하고 특히 항원별로 이제 항체 수치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훨씬 간편하게 피 한 번 뽑는 걸로 100가지까지 볼 수 있으니까 간편하고 또 약을 먹고 왔어요 이런 경우에도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검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는 정량적으로 정도도 표시가 됩니다. 1, 2, 3 이렇게 클래스도 나눠서 볼 수 있고 많이들 하고 계신 알레르기 검사고 이뮤노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양적인 반응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민감도도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검사 항원의 개수가 좀 제한적이라는 거 한꺼번에 많은 것까지는 못한다 이런 제한은 조금 있겠습니다. 코 뒤와 입 사이는 이제 최원 원장님이 좀 해주실까요? 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몇 가지가 올라와서 잠깐 또 소개를 해드리면요. 퀴리아님께서 비중격 연골은 칼집을 내고 제거하면 교종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비중격뼈는 어떤 방식으로 교종을 하나요? 많이 휘어 있을수록 천공이 생길 가능성도 높겠죠. 수술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뼈 부분, 휘어진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고요. 채취를 해갖고 다시 성형을 해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연골 부분에 이제 수처를 해가지고 꿰매가지고 이렇게 팔자 수처라든가 이게 여러 가지 수처를 이용해갖고 꿰매는 걸 이용해가지고 펴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코뼈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은 예를 들면은 장력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일부 어느 부분에 칼집을 넣어주면 이렇게 갑자기 펴집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수술이 진행이 되고요. 천공은 뭐 어떤 수술 경우에도 생길 가능성은 사실 있지만 항상 의사분들이 천공이 생기지 않게 열심히 이제 조심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비중격 수술을 하신 지 2년 정도 되셨는데 다시 불편감을 호소를 하세요. 비중격 수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수술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고요. 비중격 수술 말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이제 만성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양쪽 하 비갑이 다시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갑이 더 붙지 않는 그런 시술을 다시 받으실 수도 있고 약으로 그런 거를 컨트롤하고 고혈압,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수술하신 부분 그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거를 또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수면 무호흡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뼈가 부러지면서 다치면서 이제 구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가 있고 폐가 좋지 않은 경우 폐가 좋지 않은 경우 양압기를 거의 대부분 써도 됩니다. 사실 폐랑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폐암 수술을 받고 폐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분도 양압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또 조심할 게 있냐면 엑스레이를 찍었거나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블라라 그래서 폐포가 이렇게 풍선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풍선 터지듯이 터지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검진 같은 거에서 폐 엑스레이상에서 그런 블라라는 이제 풍선 같은 소견이 있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다시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양압기 압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압력이 있는데 15, 16 정도 막 엄청 높게 쓰지 않는 이상은 뭐 폐까지 그렇게 도달할 정도 압력은 되지는 않으니까 웬만한 경우에는 진짜 문제 없으니까 걱정은 크게 안 하시는 게 좋고 오히려 폐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이 무호흡이 있으면 산소 포화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압기를 오히려 좀 쓰는 게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 두 번째 레벨입니다. 그래서 비인강에서 구인두라는 부분은요. 코 부분을 지나서 코 맨 뒷부분에서 목 전까지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목젖 뒤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에 이제 비인강 쪽에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이드라고 편도 조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을 좀 보시면 다음 동영상은 내시경이 코로 들어가서 코에서 목 아래쪽을 관찰한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턱 쪽이고요. 이쪽이 머리 뒤통수 쪽이고 이쪽이 오른쪽 왼쪽인데 이쪽 양쪽 옆도 좁고 앞뒤도 많이 좁아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쪽 가운데 보이는 게 후두 성대 목소리 내는 건데 그쪽 길 부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수술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여기가 좁아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양압기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위쪽 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래쪽 목이 있겠죠. 근데 이제 위쪽 목에 해당되는 것은 혀뿌리 쪽과 편도와 이쪽에 이제 후두개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좁아 있는 거를 보시면 아까 입을 딱 벌려서 봤을 때 혀가 융기돼서 편도와 구강 구조물을 반 정도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혀가 아예 다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혀는 가려져 있지 않지만 편도가 양쪽에 큰 경우도 있고, 혀가 가려져 있지 않고 편도도 크지 않지만 후두 앞뒤 공간이 굉장히 좁아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내시경 이 분은 어떤 분이냐면 7년 전에 목젖 수술을 받으셨어요. 코골이 때문에. 당연하게 이분은 효과를 못 받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그냥 사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수술까지 받았는데 후전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건강검진상에서 수면 내시경 중 수면 무호흡과 산소 포화도 저하가 너무 심해서 내과 선생님한테 이비인후과에 가보라는 그런 코멘트를 듣고 내원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혀도 굉장히 융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편도도 양쪽이 매우 크고요. 후두 앞뒤도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목젖을 떼낸다고 효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재밌는 경우는 이제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내시경을 이제 권유를 받고 뭐 아니면 검진해서 내시경을 하려고 하는데 수면 무호흡이 있다고 수면 내시경을 이제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하 원장님 이런 분들 질문 받으시면 혹시 어떻게 대답해 주시고 계신가요? 예. 저도 진짜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해준대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양압기를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양압기를 가지고 가셔서 뭐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을 하면서 양압기를 쓸 수는 없겠지만 수술이 끝난 다음에라도 회복실에 가서 이제 마취 깨는 동안 이제 좀 누워 있을 때 양압기를 사용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가져가서 회복실에 쓰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실제 뭐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수술을 받으신 분들, 무호흡증 환자분들 회복실에서 양압기 가져와서 쓰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하면서 양압기 쓰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술해 주시는 분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허락 받아서 해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압기를 가져가서 쓸 수 있을 때는 좀 써보세요라고 많이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그렇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는 부분과 이제 호흡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 약 중에 이제 미다졸람이란 약은 안티도트라 그래서 미다졸람으로 이제 환자가 잤을 때, 주무셨을 때 그걸 깨울 수 있는 반대되는 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약이 없는 수면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써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하면 조금 더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케이스인데요. 6살짜리 친구고 2020년에 온 저희 병원 환자분인데, 이분이 병원에 오신 이유는 타 병원에서 이제 수면 무호흡을 상담을 했더니 편도 수술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거를 꼭 받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이인데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고 진료를 했는데,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했더니 이런 수면다운 검사로 인해서 편도선 수술을 꼭 지금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퇴화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객관적 지표로 의사들이 만들어 놨고요.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으실 때 이런 경우에 수면다운 검사를 했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수면무호흡 지수가 소아임에도 12.9가 나오고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지는 많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이 돼서 보호자분이 저랑 상담하실 때 이제 편도선 수술을 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전신마취 수술을 결정하셨고요.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마취를 해서 편도를 소화를 뗄지 안 뗄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수면다운 검사가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편도가 큰 경우, 혀가 너무 아래턱에 비해서 큰 경우, 그다음에 아래턱 자체가 너무 작은 경우, 이런 거를 구강 레벨에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목은 하 원장님이 설명 같이 해주시죠. 네. 깊은 목. 그러니까 이거 후두라고 부르는 곳인데 보시면
여기 아래턱부터 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 후두개가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위에서 이제 위쪽 인두 레벨에서 편도가 양쪽으로 좀 좁게 튀어나와서 좁아지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아까 그림에서처럼 아래턱이 너무 작거나 뒤로 좀 들어가시게 되면은 혀 뒤쪽에 이 밀리면서 여기가 앞뒤로 굉장히 좁은 모양이 됩니다. 이 부분이 좁게 되면 특히나 뭐 구강호흡을 한다거나 하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더 막히기도 쉽고, 이걸 뭐 수술로 한다면은 골격 자체를 좀 교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게 약간 타고난 골격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 또 보시면 이게 모양도 이제 후두개라는 모양이 다양합니다. 이렇게 빳빳하게 핀 분도 있고 동그랗게 말린 분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후두개가 너무 뒤쪽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지금 뒤에 기도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무호흡이나 이런 위험성이 크고, 여기 뒤에 보이는 여기가 기도인데요. 그래서 이런 골격적인 거, 후두의 모양 이런 것들도 무호흡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셔서 김지연 님이 가족이 코골이가 심한데 단순 코골이랑 수면 무호흡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저희 뒤 슬라이드의 내용이 나오니까 요 질문은 조금 이따 진행을 하고요. 네. 하늘별 바다별님께서 양압기 사용 중 입술 테이프를 사용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양압기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게 제일 안전한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입술 테이프 같은 경우는 양압기를 사용하면서 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구강으로 호흡을 쓰려고 이제 입을 벌리게 되는데, 그 양압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 때 테이프만 붙이면 수면 무호흡이 있는 환자의 경우는 오히려 숨을 막는 느낌이 더 날 수가 있고요. 양압기는 이제 자동으로 써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양압기 적정압 검사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양압기를 끼고 자면서 압력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압력에서 무호흡이 없어지는지, 이게 압력이 또 너무 높아져도 센트럴 타입이라 그래서 이제 호흡 노력을 안 하는 그 무호흡이 오히려 양압기를 썼을 때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압력을 레인지를 어느 압력에서 어느 압력까지 정해서 쓰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누유리님께서 서 있을 때 코로 원활히 호흡이 가능한데 누우면 공기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았을 때 이렇네요. 혹시 흉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인강과 아까 얘기한 아래쪽 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코가 뚫렸는데 이제 누웠을 때 숨이 막히는 경우. 네. 실제로 뭐 폐 기능이 안 좋은 분도 봤습니다. 사실은 천식이나 폐쇄성 폐질환이 심해서 누울 때 폐활량이 떨어지면서 그런 분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인두 쪽, 비인두 쪽에 연구기가 뒤로 처지거나 혀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더 많겠죠. 네. 그 천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알러지 환자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천식이 있으면 이제 환절기에 더 숨이 막히는 느낌도 나고 기침도 더 많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시면 천식 검사, 알러지 검사를 같이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누웠을 때 실제로 그런 느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누웠을 때 그런 느낌만 있으면 아까 얘기한 다른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강의로 잠깐 넘어가면 네. 양압기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뭐 자동형이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나한테 맞는 압력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동형이 유리한 분이 있고 고정형이 유리한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압기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마스크인데, 왜냐하면 양압기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공기 압력을 내 몸으로 딱 넣어주는 이제 시작점이 되고 내 얼굴에 접촉하는 부위잖아요. 보시면 타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에 대는 거, 이마에 지지대 있는 거, 뭐 코 밑에서 올라오는 거, 뭐 앞으로 호스가 연결되기도 하고 머리 위로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공통점은 전부 코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양압기를 쓸 때 공기는 코를 지나서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 코의 모양, 코의 상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뒤에 보면은 이제 입까지 덮는 마스크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얘도 코까지 같이 쓰게 됩니다. 입만으로 넣는 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드물게 씁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마스크를 이제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데 입으로 공기를 이제 넣어주게 되면 혀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거기 더 많은 압력도 필요하고 압력 변동성도 크고 환자분들이 좀 압력이 세지고 이러면 불편해하시고 자국도 많이 나고 그래서 뭐 제한적으로 좀 쓰는 편입니다.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즘에는 이제 코를 통과해서 나잘 마스크라고 하는 걸 더 이점이 크기 때문에 그걸 좀 많이 쓰고 있죠. 네. 그 질문 중에 스트라이크님 질문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준비한 슬라이드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8개월 아가가 비염이 있고 수면 무호흡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가도 치료 방법이 있거나 상담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아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8개월 아가는 사실은 수면 다원 검사까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우선은 그 코부터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8개월이면 돌 전에 아가들은 비강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 비염 약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실제 약이 아니어도 다른 경우로 이제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정확한 진단을 좀 이비인후과 쪽으로 한번 코 내시경을 아가긴 하지만 한번 보러 가셔서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뭐 원장님 수술로 다 완치될 수가 있나요? 한번 좀 양압기 쓰기가 싫어요. 수술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보통 성인 수면 무호흡과 소아 수면 무호흡은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아 수면 무호흡 같은 경우는 수술로 개선되는 경우가 수술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많지만 성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수술로 수면 무호흡과 코골이가 완치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드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극소수에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게 사실 검사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그룹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해결이 될 환자, 수술과 양압기를 같이 써야 될지 아니면 양압기를 써야 될지 이런 걸 환자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요. 보통 수술인 경우에는 성인 기준으로 양압기를 잘 쓰게 하려고 코막힘 개선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수술 자체로 다 해결되는 경우 조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도 네. 수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물론 이제 수술이란 게 아까 저희가 그림 보여드린 뭐 코, 뭐 목젖, 혀뿌리 뭐 이런 데를 넓혀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래 있던 것보다 넓어지면 좋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좋아지긴 하지만 이제 무호흡의 원인이 무조건 해부학적인 좁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절해주는 뇌의 근육신경간의 능력이랄지 또 이게 무호흡이 오래 진행되신 분들은 이 근육의 탄력도 떨어지고 빨리 깨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너무 길고 산소도 막 아까 보신 분처럼 60, 40 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수술로 넓혀놔도 무호흡이 좀 남거나 재발할 여지가 높고 완벽하게 컨트롤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는데도 코를 골아요 이럴 수 있거든요. 무호흡으로 보자면 많이 좋아진 거지만 그 환자분한테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도 좋지만 이게 수술에 할 정도로 무호흡이 막 오래 진행된 건 아닌지 수술 못할 정도인지 이런 거를 수면다운 검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제 수면 검사를 해야 될지 체크를 좀 해드릴 건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오셔서 주로 하시는 말씀들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보호자분이랑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남편이 진짜 자다가 숨을 안 쉰다 이런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막 촬영을 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골다가 제가 처음에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 같은 화면을 찍어갖고 실제 오시고 너무 시끄러워서 같이 잘 수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혼자 오셔서 와이프가 보냈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건강검진 같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데 문제가 없는데 수면밖에 내가 의심되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 이런 것들이 약에 너무
다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낫고 너무 재발하면은 코골이랑도 연관성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위산 역류 같은 경우는 자다가 수면 무호흡이 걸리게 되면 배 압력이 높아지면서 산이 밤에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에 호전 없는 계속 위산 역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과 이명 난청도 저산소증과 관련해서 귀 쪽에 이제 저산소증이 걸리게 되면 기능 같은 저하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으니까 뭔가 치료가 잘 안 된다 하면은 수면과의 관련성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인이 아까 질문 나왔듯이 내가 코를 고는지 안 고는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뭐 언제 진료를 봐야 될지 의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쓰는 에버스 슬립 스케일이라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제 설문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졸리움의 정도에 따라서 낮에 졸린 건데 전혀 졸리지 않음부터 상당히 졸리다까지를 0점부터 3점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독서를 할 때, TV 볼 때,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아니면은 차 속에 이제 승객으로 앉아 있을 때, 오후에 누워 있을 때, 아니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총 점수를 합쳤을 때 10점 이상이면 가까운 병원에 가서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지 목과 코를 관찰을 하고 해당이 될 것 같으면 수면다운 검사를 상담해서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 나는 이런 설문지도 하기가 싫다, 귀찮다. 그러면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에서 몇 가지 한 3-4가지 이상 되면은 빨리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콘도에 아니면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코골아서 어제 잠을 내가 설쳤어 라는 얘기를 듣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자세로 자든지 코골이가 있던가, 아니면 낮에 졸립던가, 아니면 본인이 뭔가 운동도 하고 뭔가 식이 조절도 하는데 계속 살이 안 빠진다던가, 아침에 주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고혈압 고지혈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 피곤하고 그리고 수면 중 갑자기 일어났는데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아니면 자꾸 뒤척이면서 슬립 포지션을 자꾸 바꾸면서 잔다거나 이러면은 수면 다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소화할까요? 네, 소화 한번 해보시죠. 네. 소화 아까 질문도 잠깐 나오셨던 것 같은데, 소화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작기 때문에 임파선이 크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코 잘 곱니다. 어른처럼 어른만 무호흡이 있는 거 아니고 소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도 그냥 조금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성장하면서 기도가 넓어지면 많이 좋아지는데, 이제 몇몇 경우에 무호흡이 있다, 심하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남기고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의심되는 증상들이 보이면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강호흡입니다. 입 벌리고 자거나, 뭐 TV를 생활하는데 계속 입을 벌리고 있거나, 코 골거나, 아니면 잘 때 뭐 뒤척임이 심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속 움직이면서 돌면서 잔다거나, 아니면 낮에 너무 산만하고 가만히 못 있고 집중도 못하고 컨트롤이 잘 안 돼, 아니면 성장, 키나 체중이 또래 아이들보다 좀 느려, 이러면 무호흡증이 있나 이렇게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입으로 숨을 쉬면 턱이 떨어지면서 뒤로 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악이 발달을 할 때 좌우로 넓어진다기보다는 양옆이 좁아지고 요 입천장 위쪽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뾰족하게 올라가게 변한다거나, 위아래로 좀 길어지고 좌우가 좁아지는 모습이 되고 뒤로 후퇴하기 때문에 코 뒤쪽이 좁아지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요. 하악 같은 경우도 작고 뒤로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혀 뒤쪽도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면 아데노이드 얼굴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입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코 뒤나 목 뒤가 좁아지면 호흡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제 아이들의 무호흡증이 심할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악의 변화가 단순히 코만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좌우가 좁아지면서 이게 귀랑 통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근육의 위치인데요. 이 근육이 땡땡하게 꼬이면서 이관이라고 하는 기능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제 중이염도 잘 생깁니다.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해서 뭐 삼출성 중이염 자주 생기고 하악 뭐 이런 거 변화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서도 좀 잘 무호흡이나 이런 걸 잘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좀 잠깐 나왔는데 하 원장님 코골이, 수면 무호흡, 수면 저호흡 이거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아까 질문이 나왔었죠. 네. 코골이, 무호흡 이게 요 그림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제일 위에 있는 게 공기가 기도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이 통과를 하는데 어딘가 좁아서 공기가 잘 안 통해. 이런 거를 이제 기류가 방해받는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많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진동을 하면서 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코골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30% 이상 기류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저호흡은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양이 30%가 줄어든 거, 무호흡은 90% 이상 줄어들거나 아예 멈춘 거,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놨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수면 무호흡이 오래되면 심장병, 고혈압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이제 입증이 된 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심장병에서도 이제 심근경색,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발생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볼릭 디지즈라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 고지혈, 당뇨도 포함되어 있는데 당뇨도 이제 당 조절 같은 게 더 안 된다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게 저산소증, 그러니까 자면서 우리가 하루 중 자는 시간이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3분의 1에서 하루에 4분의 1을 자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 저산소증에 몸이 시달리게 되면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산소랑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온몸에 사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우리 재밌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 남성형 탈모랑도 관련이 있다는 이탈리아 논문도 있고 굉장히 많은 몸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호흡이 단순 코골이가 아니라 신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좀 나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꼭 수면다운 검사가 필요한지 우리가 아니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봤는데 무호흡이 있다는데 이 검사까지 꼭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통 이 수면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레벨 1 테스트가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료 보험이 되고 이제 병원에서 하는 그런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 머리에 전극을 잔뜩 붙이고요. 뇌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안구 주변에 EOG라 그래서 안구 주변에 이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도 하고 숨을 실제 쉬는지 안 쉬는지, 그다음에 턱 근존도, 그다음에 이제 산소 포화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제 심전도, 그다음에 하지 불안까지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온몸에 거의 전극을 붙이고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되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면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물어볼 수가 있겠죠. 환자분들이 아니 그러면 더 편한 검사는 없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소개를 지금 하 원장님이 지금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아까 보신 그런 검사실에서 센서를 쫙 붙인 거를 타이프 1, 레벨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됩니다. 검사실에서 해야 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하룻밤 자야 되는데 그거를 집에서 하는 경우 요 아래 타입 2, 3, 4를 집에서 하는 이제 홈슬립 테스트라고 하고 조금 더 편하게 집에서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뇌파 붙이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뇌파를 빼고 붙였을 때는 이렇게 타입 3, 4 검사를 실제로 좀 많이 했었고 그걸 가지고 흔히 우리가 홈슬립 앰니아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액티그래프라 그래서 뭐 시계처럼 차서 움직임을 감별하는 거. 요새는 이제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도 많죠.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앰니아 링크나 와치팩 같은 간단한 이런 장치를 집에서 스스로 재고 손가락에 끼고 이러면서 무호흡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축하고 이런 검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동맥 압력을 검사하는 거고 이건 간단한 호흡 기류나 가슴배 움직임만으로 유추를 하는 거죠. 실제 이게 아마 관심들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라 그래서 요새 많죠. 이런 거
워치 보고 있어요. 워치 보고 수면의 질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손목에 차는 이런 목걸이, 귀걸이, 링, 시계, 밴드 이런 타입부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아예 접촉을 안 하는 거, 침대 밑에 깔거나 멀리 갖다 놓고 소리로 녹음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개발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이런 센서는 완전 터무니없지는 않은 게 우리가 수면 단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심박동, 심박 변이도, 산소 포화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건데요. 수면 단계에 따라서 램 수면이든 램 수면 아니든 이럴 때 램 수면이 아닐 때는 심박수도 떨어지고 부교감 신경이 더 항진돼 있기 때문에 혈압도 낮고 근데 램 수면 때는 교감 신경이 더 우세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심박수도 올라갑니다. 그런 거를 변화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손끝에서 빛으로 투과하는 이제 투과도에 따라서 혈액의 흐름을 따라서 그걸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심박 변이를 통해서 수면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제 원래는 뇌파를 찍어가지고 수면의 단계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 뇌파를 찍지 않고 네. 간접적으로 수면의 지표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수면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이제는 이제 AI에다가 물론 딥러닝 기술까지 발전이 되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쌓이는데 아까 그걸 PPG 센서라고 하는데요. PPG 센서 말고도 우리 뭐 핸드폰에 흔히 있는 가속도계, 각속도계, 마이크 이런 여러 가지 운동 정보들을 다 하나로만은 힘들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렇게 막 반지 안에 그런 센서들을 다 집어넣고 유추하는 거죠. 수면의 패턴이나 수면 단계 문제가 있나. 그래서 이제 궁금하실 건데 실제로 이거 아까 말한 레벨 1 검사랑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정확할지 비교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고 뭐 마이크 소리 가지고 하는 거 정확도가 수면을 감지해내는데 한 70% 이상 나왔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뭐 실제로 수면은 잘 캐치를 하는데 뭐 각성에 대한 감지는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민감도는 높지만 특이도가 낮게 나온다거나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정리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터무니없는 건 아닙니다. 괜찮은 편이고 꽤나 수면과 각성 수준이 유능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한계가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뇌파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이크를 뭐 사용해서 소리를 듣고 호흡의 뭐 규칙성이나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쳐도 마이크의 성능 굉장히 중요하고 주변 잡음도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이제 움직임을 가지고 할 때도 과소평가, 과대평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뭐 잔다, 깬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각 수면 단계를 정확하게 평가하기에는 뇌파만큼은 구별성이 없고 그리고 이게 다양한 장치들마다 그 일관성도 떨어져서 통일해서 그걸로 수면 장애를 확진하자라고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면이 뭐 부족하거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제일 결정적인 건 뇌파 측정이 안 돼서 우리가 수면 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각성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완전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참고용으로 오늘 뭐 수면의 질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근데 그게 계속 쌓였어.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그런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면은 흥미 위주로 보고 너무 미치는 맛이되 그렇다고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주체하지 말고 근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잘 때 돌아눕는 자세가 편하다면 혹시 뭔가 수면 관련 질환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될까요? 돌아 눕거나 옆으로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 호흡이 바로 잘 때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숨 쉬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잘 때 돌아 눕거나 자꾸 옆으로 자거나 엎드려 자는 자세가 편하다면 뭔가 호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진료를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고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좀 더 얘기할 거거든요. 네. 너무 빨리 했네. 네. 그래서 저희 정리를 하면 이제 수면다운 검사를 하거나 저희가 이제 양압기 치료를 할 때 코랑 목의 진료를 선택적으로 보고 그냥 수면다운 검사만 하고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코와 목에 생길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와 목의 진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 이비인후과 편 열심히 잘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문이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저희 네. 예.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 가져서 너무 즐거웠고 최하원 원장님하고 아주 주거니 받거니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낸 것 네. 같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